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IPO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증시로나 약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파세코 종목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세코도 이미 이제 사람들 관심에서 좀 많이 벗어난 종목이긴 하죠. 이제 여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4월, 5월, 6월 달보다는 좀 더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텐데 제가 왜 오늘 전량 매도를 결정했는지 한번 파세코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하고 그 소마젠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주가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뭐 어느 약간 강하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진 않은데 그 흐름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SK바이오팜하고 소마젠은 이제 제가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매수 타이밍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하고 SK바이오팜 재매수 타이밍 관련해 가지고 이 영상 1분하고 3분쯤 되는 위치에 제가 위쪽에 카드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 이제 투자에 참고만, 종목 추천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프로 관련된 내용도 어제 영상에 같이 언급이 돼 있는데 영상 뒷부분에 A 프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A 프로 상장 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시면은 어제 올린 영상의 뒷부분만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좀 좋은 기사가 하나 떴죠. 이제 모더나에서 팬데믹 관련된 백신을 이제 임상 시험했는 게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실제로 45명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두 차례 투입을 했답니다. 근데 미미한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도 미미한 정도의 이제 환자들의 뭐 발열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한번 감염이 됐던 사람들 수준의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3상이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깐 보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읽어 드릴게요. 이제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시험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다만 두 차례 이제 투여를 했는데 이제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에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게 우리 독감 주사를 맞아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백신을 맞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팬데믹 관련된 백신을 맞았는데 이 정도 증상으로 만약에 면역체가 생긴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팬데믹 회복자 정도, 그러니까 한번 걸렸다가 회복됐던 사람들 정도로 이제 중성 항체를 무력화하는 중성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3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아마 3상이 들어가면은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이상 미국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관련된 것들을 좀 우리 3상까지 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결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지. 지금 인지도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야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차기 대선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은 제 생각에 3상도 통과를 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단키트 바이오, 그리고 그 비대면 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완전히 약세가 될 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제 오늘 청약했는 제놀루션 있죠. 제놀루션도 약간의 영향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원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시초가도 엄청 낮게 잡히고 시초가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한 100이라는 퍼센트만큼 올라갈 힘이 있었다면 한 뭐 80이나 90 정도만 상승을 하는 정도의 영향을, 약간은 원래 갈 수 있는 가격까지는 못 가고 흘러내리는 뭐 그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랑 향후 시장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게 고평가가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모더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어제보다 또 흘러내리긴 했어요. 양봉이긴 한데.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바닥에서 계속 놀고 있던 애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더나 여파로 이제 모더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이 중요한 26,300 정도 요 지수를 돌파를 해서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는 한 4일 정도 올라왔다가 갭상승으로 올라왔다가 결국 급락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안착해 가지고 한 1, 2주 정도가 이 위에서 논다면은 아마 증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이런 삼형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보면 한 종목이 갑자기 치고 나가거나 혼자 상승을 하면은 나중에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키 맞추기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효과로서 이제 다우존스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약간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S&P는 이제 원래 그 키에 맞았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우존스가 약간 위쪽에서 안착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지수가 이때까지 뭐 아무리 좋다 그랬지만 그 2200에 안착했는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2200이 지금 보시면 이 위치인데 터치를 하고 내려온 적은 몇 번 있죠. 보시면은 이때부터인데, 이때도 터치를 했지만 종가는 아래, 이때도 터치는 했지만 종가는 아래. 제가 요거 선을 약간 아래 그어져서 간데, 요 날 또 보면은 2200을 터치는 했지만 종가는 아래입니다. 봉만 양봉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때도 터치를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안착을 했는 거예요. 모더나 효과로 인해서 안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하고 모레 만약에 이 2200 위에서 약간 이런 그 양봉이 나와준다든지 해가지고 안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긴 양봉은 안 나오겠죠. 코스피인데. 아무튼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 상승하는 형태라든지 최소한 안착하는 모양이 나온다면은 향후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당장은 하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세코, 이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6월 2일 날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하고 제가 파세코라는 종목에 진입을 했었는데 계속 흘러내렸고요. 근데 이제 분할 매매로 해가지고 큰 손실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때 6월 15일 날 만들어진 장대 양봉 때 약간 마이너스가 퍼센트가 좀 크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분할 매매로 대응해가지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흘렀을 때 한 이쯤에 왔을 때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왔었고요. 오늘 또 흘러내리던데 제가 그거를 계속 차트를 봤는데 약간 추세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했지만 분할 매매를 통해서 0.03%
그래도 수익 같지도 않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게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서 7월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월 초에서 7월 말 사이에 거의 고점을 찍고 6월이나 7월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흘러내리는 차트가 굉장히 자주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과거 캔들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9월 2019년 요때가 7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쯤 마지막 급등이 나온 다음에 6월 15일 때 약간 횡보를 하다가 6월 15일부터 흘러내렸죠. 딱 1년 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보시면은 요때는 약간 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7월 요때네요. 보시면 이때는 7월 15일 15일은 없었네요. 16일 이때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8월 초부터 흘러내려서 이제 계속 흘러내려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6월 2일 이후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7월 중후반에도 한번 요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았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매로 대응을 잘하고 익절로 이 종목을 마무리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싶어서 오늘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빨강색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2017년 7월 달도 보시면은 요때가 7월 15일이거든요. 이때 14일, 15일인데 이전부터 이제 주가가 막 흘러내리죠. 요전에도 한번 반등을 줬다가 흘러내리고 꼭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 요런 반등을 한 번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7월 15일이고 향후 흘러내릴 확률이 좀 많다라고 판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기분 좋은 본전 익절 소수 익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파세코 이미 뭐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시고요. 파세코가 근데 되게 정직한 종목이에요. 보통 저점이 나오는 그 시기도 보면 거의 다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1월 달쯤이 거의 저점이에요. 그러다가 7, 8월 달쯤 되면 7, 8월이 아니고 5, 6, 7, 8월 달쯤 되면은 거의 고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파세코는 이제 굿바이 할 예정이고요. 2021년도 1월 달이 오면 다시 기분 좋게 매집을 해서 또 다시 여름에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다른 종목들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들으실 분들 한번 들으면 될 것 같고 저번 주 토요일 영상에도 거의 언급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랩인데 안철수 테마주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51,000원에서 첫 매수를 했다가 5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딱 보면 거의 바닥을 잡았죠. 추가 매수 때는. 그리고 나서 얘는 정치 테마주로 1년 안에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더 떨어지면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안 주고 갑자기 갭 상승을 하더니 위쪽 박스권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사실 요 구간에서 생긴 매물대 때문에 여기서 약간 눌리고 뭐 이래저래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좀 주춤하는 게 싫었는지 어쨌는지 한 방에 갭을 띄워서 위쪽 박스권에 자리 잡는 모양을 만들었고요. 지금 요 상단은 약간 저는 매물대가 이제 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전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 흔적도 있고요. 요때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약간 매물대를 끌고 내린 흔적도 있고 지금 약간 추세 좋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하고
다시 흘러내렸을 때 이때 한번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흘러내렸을 때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 근처에 왔을 때 또 앞에처럼 갭을 띄운다. 그러면 계속 그냥 들고 가야겠죠. 그리고 78,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거철 있죠. 선거 때 14만 9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하지만 10만 8천원까지는 그 대선 기간 중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약간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이고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참 이쁘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약간 개미를 터는 듯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전고점 신고가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캔들이. 그래서 요 가격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면은 좀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황금선 근처까지 한 5,28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홀딩 해볼 예정이고요. 엔벤처 투자는 뭐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S맥 같은 경우도 추세가 약간 전파기지국 정도는 아닌데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갭을 띄우고 흘러내리는데 요것도 좀 하락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약간 추세가 증시가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갔는 게 추세는 살아났다 하면서 곧버스를 들어갔습니다. 되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이제 투자 전략으로 코스피가 2200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곧버스를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당 비중이 100%라고 치면은 2200, 2300, 2400, 2500, 2600까지 해서 20%, 20%, 20%, 20% 개념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지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코스피 200은 사람들이 눈이 잘 안 가죠. 그래서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얘는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단일 종목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이때 약간 비중을 늘려가지고 대신에 곧버스를 들어가는 대신에 단일 종목에 대한 비중을 약간 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은 이제 곧버스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H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승 나오고 지금 약간 이쁘게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GH신소재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3,500원에 계속 살려고 하다가 이때 타이밍을 두 번이나 놓쳤어요. 두 번이나 놓쳤는데, 요때까지 세 번이나 놓쳤네요. 그래가지고 일한다고 이걸 계속 놓쳤는데, 오늘 그래도 3,51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51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3,515원까지 터치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중간해졌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완전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사실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지지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돌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넘어가서 안짝하는 날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요. 떨어진다면은 3,510원에서 20원 사이에서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주식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났죠. 그리고 지금 눌려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게 1차 파동 다음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게는 있지만, 약간 크게 보자면은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 세력이 손을 대고 있는 종목인 거는 맞지만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그 캐스텍 코리아랑 똑같은 시기에 상승을 줬는데 두 번이나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한 번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 다음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좋아져서 프로텍은 저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과거에 한 요 가격대에 들어갔다가 첫날 상한가 나올 때 요 바닥에서 팔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 예정이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종목 투자는 약간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전에처럼 바이오, 진단키트, 원격은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좋아지고 코스피도 2200 찍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근에 좀 꽂혀있는 IPO에 대해서 영상을 안 만들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인 거니까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